대화가 통한다는 건 단순히 재미있게 웃고 떠들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우리와 엮인 작은 일들도 상의하는지, 다퉜을 때도 이성의 범위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잘 듣고 잘 기억하는지, 지적과 비판의 말들보다 긍정과 이해의 말로 하는지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 얘기만 나눠도 즐겁고 침묵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시간을 빛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시간의 목적이 되겠죠. 말을 다듬어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결국 곁에 남습니다. 상대의 말 안에 내가 안전하게 담겨 있음을 확인할 때 온기를 느낍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좋은 침묵이 관계를 지킵니다. 어렵게 결정한 도전을 말로 가로막아 김을 새게 한다. 외모를 지적하며 예민함을 만든다. 여러 사람 앞에 숨기고 싶은 면을 언급해서 불쾌하게 한다. 욕설과 고성, 거친 말들로 좋은 분위기를 해친다. 선물과 호의에 아쉬움을 드러내서 좋은 의도를 상하게 한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 부족할 때 나오는 행동이고, 이기심이나 공감 능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이가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상대방 기분과 상황을 고려한 말들일까? 사실 우리가 건네는 평가와 충고, 그리고 조언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때 나온다. 불법이나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마디 해줄 수도 있겠으나, 단순히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같은 이유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의 말들을 계속 해왔을 것이다. 그런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습관이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줬을지도 모른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려 한다. 내가 하는 말이 미칠 영향을 미리 고려해 보는 것이다. 말은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도 커지지만, 말을 줄이고 듣는 시간이 늘면 나를 찾는 사람도 덩달아 늘어난다. 아픈 말을 생각 없이 뱉는 사람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사람, 더 나아가 배려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을 곁에 오래 두고 싶다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같은 맥락으로 말을 아끼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진다. 요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 눈이 더 간다. 그들은 자칫 예민해질 수 있는 주제에서 가벼이 말을 꺼내지 않고 섣부르게 상대를 막아서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을 더 대단하다고 본다. 지적받거나 변화를 요구당하기보다 지금 그대로의 가치관과 외면을 존중받고 싶은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점점 어느 쪽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답을 내리는 건 어렵지 않았다.
잘 챙긴 한 사람, 10사람 부럽지 않다. 기꺼이 내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는 사람만 잘 챙겨도 괜찮습니다. 좁은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신경 쓰기 쉽지 않고 설령 더 욕심을 부린다 한들 결국 진심인 사람들만 남으니까요. 내가 기울여야 하는 쪽은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입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없이 정리하는 관계가 점점 늘어난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계속 보이거나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참다가 그래도 내게 잘해줬던 기억을 애써 찾으며 다시 참다가 결국 싶을 때가 오면 조용하지만 냉정하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게 된다. 기분 나쁘다고 화도 내보고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으나 실망으로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는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다. 더불어 상대도 간절한 대상을 대할 때에는 분명 내게 대하듯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내 마음에 힘을 더한다. 사람 사이도 애써 바꾸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 같은 색이면 함께하고 다른 색이면 각자의 길로 가게끔 소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심이라면 재촉하지 않을 것. 가까워지고 싶어서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고 내 마음만큼 따라오지 않자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고민하기보다 내게 좋을 만한 거면 그 사람에게도 좋을 거라고 쉽게 생각했어요. 상대에게는 그것이 부담이고 불편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마음이었죠. 당시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내가 별로인 사람이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듯 친해짐에도 각자의 속도가 있어요. 내가 빠른 편이고 상대가 느리다면 그의 손을 잡고 무리하게 끌어오는 것보다 그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래야 지치지 않고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가깝게 지내려는 목적이 단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일종의 욕구가 아니라 그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진심이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려면 누구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 중 스스로 참 싫다고 여기는 모습이 몇 개 있을 텐데 나는 가끔 사람들에게 종종 뾰족하게 대할 때 내 태도가 참 부끄럽고 별로였다.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부끄러운 날들의 공통분모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봤다. 당장 떠올려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여럿 겹친 날이기도 했고 타인을 친절하게 대할 체력이 떨어졌던 시기였을 것이다. 특정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데는 일정한 에너지를 소모한다. 힘들거나 슬픈 부정의 감정이 일상 저변을 대부분 지배할 때 마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건
평소의 몇 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이들은 성숙함을 갖춘 것이겠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그렇지 못했다. 가끔 예민함을 뾰족하게 드러내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대화와 행동에서도 모난 감정에 티가 났을 것이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어른스럽게 체력이나 에너지가 곧바로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마음 수련이 부족한 나는 언제부터 차선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는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자면서 잠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다. 좋은 이들에게는 좋은 말과 좋은 행동만 전하고 싶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을 표하고 싶은 진심 때문이다. 책임감.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람을 기다린다. 어떤 날에는 여러 사람과 만나기로 한 자리에 나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과 나머지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타인을 기다림 속에 두고 늦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다. 지각이 예상되면 먼저 나온 이들이 마냥 기다리지 않게 미리 늦을 거라는 연락과 사과를 곁들이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난처한 상황을 맞으면 갑자기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숨어버리는 사람. 전자는 약속에는 늦었지만 잡은 약속에서 책임을 다하려 애쓴 거고, 후자는 잠시 불편한 분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미성숙한 선택지를 택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흔히 맡아서 해야 할 의무나 임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더라 정의한다. 업무로 묶인 관계에서 주로 쓰이는데, 나는 요즘 평범한 인간관계에서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기분 좋고 잔잔한 맥락에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누구나 잘못과 실수는 할 수 있으나 불리한 상황에서 숨지 않고 자신이 벌린 일을 수습하려는 태도에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다.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나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과 존중을 느껴본다. 무례함이라는 병. 타인의 무례함을 일종의 병이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경우 없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며 점점 더 혼자가 될 그 사람의 미래가 괜히 딱해져서 화가 나기보다 연민이 먼저 들거든요. 누군가의 무례함으로 부정적 감정이 전염시키려 한다면 애써 대응하거나 덫에 걸려들어서 흥분하지 말고 그대로 나를 스쳐가게 두길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인격체로서 부릴 수 있는 성숙의 여유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인연.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 사람은 기대를 갖게 하지 않으나 실망할 일도 없어 중간은 갑니다. 매번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허탈감과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말없이도 묵묵히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은 알아갈수록 더욱 좋은 향이 날 것이고,
자신이 뱉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평생 함께해도 좋은 인연이라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결같고 꾸준한 존재들. 제가 바다를 늘 반가워하고 산을 생각할 때 마음이 평온한 건 그것들이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과 마음을 쓰면 찾아가서 마음을 기댈 수 있거든요. 하루는 몇십 년간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하천을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멈춰있는 듯 보였지만 수면 밑으로는 세월만큼이나 빠르거나 때로는 천천히 사색하듯 물이 흐르고 있었겠죠. 중요한 건 하천이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줄기를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천이었던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천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게 가능했을 것입니다. 긴 시간을 거쳐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나누는 면에서 지독하게 한결같다는 게 닮았습니다. 이전보다 나이가 들고 각자 사는 지역과 형편이 달라지긴 했어도 반대의 색깔로 물들지 않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결같지 않게 된 것들을 종종 떠올립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진 마음, 끊이지 않을 선인 줄 알았으나 점이 돼버린 열정,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린 애정,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버린 관계, 오해가 쌓여 희미해진 사람, 흥미가 줄어들어 더는 찾지 않게 된 취미, 그리고 여전히 마음은 가지만 내게 해로운 걸 알아버려서 억지로 끊어버렸던 것들, 더는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씩 세어나가다 보니 그동안 내 세상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불들이 지펴지고 꺼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를 돌아보면 오래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꾸준히 유지돼야 했습니다. 한쪽의 마음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고 그 마음이 잔뜩 넘친다 한들 상대방의 진심 분량까지는 채울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독한 짝사랑도 원하는 결실을 보기 어렵고 크게 마음이 바뀐 사람의 마음도 되돌리기 쉽지 않나 봅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이어도 나를 대하는 마음이 메말랐거나 불안정하고 지속되지 않다면 그 관계는 결국 끝을 보였습니다. 결국 꾸준히 내게 다정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존재들이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거나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 방향이 선명해졌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존재의 나를 쓰고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때 불에 더는 나를 태우지 않으려고요.